자, 1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지식행정의 의의와 추진 배경,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인데요. 자, 목차 미리 보기 볼까요? 1번 지식행정 나왔네요. 지식행정의 의의니까 첫 번째 개념 되겠어요. 의의 좋아요. 1번 지식행정의 의의. 의의. 두 번째는 지식행정을 하기 위한 추진 배경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 지식행정의 의의, 지식행정의 추진 배경, 구성 요소. 자, 지식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품질을 높여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구한다. 행정기관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뭐한다? 향상시킨다.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아시오? 정책의 품질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지식을 뭐하고? 창출, 만들어내서 공유해가지고, 공유만 하면 될까요?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관리. 다시요. 정책의 품질과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지식행정의 추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지금 경제사회에서는 이 피터 드러크 교수는 지식경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유일하고도 의미 있는 자원이다. 지식은 의미 있는 자원이다. 피터 드러크 교수가 지식은 유일하고도 의미 있는 자원이다. 또 지식은 최고급 권력의 이동의 핵심이다. 최고급 지식은 최고급 권력 이동의 핵심이다. 권력 이동. 지식은 최고급 권력 이동의 핵심이다. 지식은 최고급 권력 이동의 핵심이다.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피터 드러크 교수는 지식은 의미 있는 자원이고 지식은 최고급 권력 이동의 핵심이라고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은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반을 둔다.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반을 둔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가능하여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해서 그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정책의 품질을 개선시켜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기반 요소와 활동 요소로 나눠집니다. 기반 요소와 활동 요소로 나눠진다. 기반 요소와 활동 요소로 나눠지는데, 기반 요소는 어떤 것이냐? 지식행정 하려면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전략과 목표와 지식행정 전략과의 연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 지식을 창출한다. 다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핵심 지식을 창출한다.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지식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시스템. 기반 요소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시스템? 지식행정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된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식행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그런 하나의 시스템,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지식행정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직입니다. 지식행정을 전담할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조직. 그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행정의 전담 인력을 얘기합니다. 전담 인력. 네 번째는 정보기술입니다. IT,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정보기술. 지식행정 시스템,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가 필요하겠죠. 컬처, 문화. 어디든 간에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식행정에 대한 인식과 또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도 있지만 그 모임의 문화가 있고 다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반 요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행정기관장의 리더십. 기관장이 지식행정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리더십. 행정기관장의 지식행정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기반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략과 제도와 조직과 정보기술과 문화와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기반 요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요소는 뭐가 있는가? 필요지식을 창출한다.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 지식을 관리한다.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 지식을 관리한다.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 지식을 관리한다.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필요 지식을 창출한다. 새로운 문제 발생 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인데 활동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필요한 지식을 만들면 뭐예요? 그 지식을 잘 보유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창출된 지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조직 내부와의 공유하는 활동이 바로 활동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유지식 관리,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지식을 관리한다. 다시 한번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지식행정의 구성 요소. 기반 요소가 있고 활동 요소가 있다. 기반 요소는 전략과 제도와 조직과 정보기술과 문화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략.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핵심 지식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제도, 그리고 조직, 그리고 정보기술,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기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행정 알아봤고요. 14번째로 넘어갑니다. 행정협업 과제의 등록과 추가 발굴. 자, 14번 문제 별표샷에 이거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임을 해드렸죠. 행정협업 과제. 사실은 행정협업은 융합행정과 지식행정이 합쳐진 거죠. 등록과 추가 발굴. 추가 발굴은 지식행정 하는 거예요. 행정협업 과제의 점검,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오. 20점. 1번 행정협업 과제의 등록입니다. 자,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수험생들이 좀 혼란스럽겠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협업 과제의 등록입니다. 용어들이 좀 새롭죠. 행정협업 과제의 등록. 여기에는 첫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 등록입니다. 행정협업 시스템 등록. 그리고 등록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두 번째는 행정협업 과제의 추가 발굴. 행정협업 과제의 추가 발굴 등. 여기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행정과제 조사입니다. 행정과제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조사 의뢰입니다. 세 번째는 협의 확정. 협의 확정.
네 번째는 등록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까 이게? 행정협업과제의 점검 및 지원입니다. 행정협업과제의 점검 관리 및 지원. 점검 그리고 관리 및 지원. 지금 개정된 겁니다. 행정협업과제의 점검, 관리 및 지원.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자, 쉽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볼까요? 자,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을 보실까요? 행정기관장은 발굴한 과제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 관리된다. 행정기관장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장은 시군구도 되겠어요, 전국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 관리된다. 행정기관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뭐 한다? 협의해야 돼, 협의하여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뭐 한다? 협조해야 된다. 협조. 응? 행정협업 시스템 등록은 협의하고 뭐 한다? 협조해야 돼요. 행정기관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협의하고 협조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등록입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과제를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등록할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등록사항은 어떤 것들인가? 행정협업 과제의 주관 부서 및 과제 담당자와 협업 부서의 담당자, 과제 담당자와 협업 부서 및 담당자, 행정협업 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 과제.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문서로서. 그러니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행정협업 과제의 이력과 내용 및 취지.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협업 과제의 추가 발굴입니다. 행정과제 조사. 한번 볼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장이 발굴한 행정협업 과제 외의 행정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협업과제의 조사입니다. 행정과제의 조사다 이 말이지. 협업과제 조사. 협업과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거냐? 협업과제를 조사한다. 협업과제 조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조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해야 된다. 행정기관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 행정협의 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 의뢰는 어디서 하는 거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거죠.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또는 연구단체라든가 전문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정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 확정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게 바로 협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등록관리가 나오네요. 여기 있구나. 네 번째, 여기 등록관리가 나옵니다. 등록관리. 행정자치부 장관은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협업 과제의 점검, 관리 및 지원에 나왔습니다. 점검입니다. 누가 점검할까요? 행정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협업 과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행정협업 과제의 관리입니다. 행정기관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협업 과제의 지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협업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원한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에 뭐가 있으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 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해서 새로 생겼죠.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에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는 협업 책임관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거죠. 협업 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협업 과제의 지원이다. 지원할 수 있다.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에
뭐가 이루어지면 분쟁이 생기게 되면 협업책임관이 회의 등을 통해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번 문제 볼까요?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건데요. 협업책임관 임명과 업무의 업무입니다. 협업책임관. 새로 생긴 거죠. 협업책임관의 임명과 업무. 협업책임관. 임명과 업무. 임명, 업무, 그리고 행정협업소 시스템의 등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협업책임관의 임명이 나왔는데요. 행정기관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이에 준하는 지휘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실장급이죠, 실장급. 그죠? 행정기관장은 그 기관의 조정기획실장이면은요, 중앙행정기관 실장이면은 차관 밑에니까 공무원의 꼭 1급입니다. 1급. 기획조정실장,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협업책임관 임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업책임관의 임무. 업무죠. 협업책임관, 첫 번째, 협업책임관.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장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협업책임관의 업무입니다. 업무. 5가지가 나왔는데,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그리고 수행의 총괄.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죠. 두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세 번째,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관련 제도 등이 정비 개선하는 것들. 네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 협업책임관의 지금 업무입니다.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행정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수행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또 행정기관과 행정기관관이 연계하거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세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등록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기관장은 협업책임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협업 시스템에 뭐한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지금. 지금 개정된 내용이 말이죠. 문제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14번. 지금 오늘 첫 시간에 공부했던 2번. 자, 2번 개정된 거 소개할게요. 문제 2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또 16번. 17번까지네요. 다시요. 문제 2번, 14번, 15번, 16번, 17번. 요 5문제가 이번에 2016년 4월 26일 날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건데 훈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6번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17번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개정된 거 지금 작년에 혹시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하시는 분들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텐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처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 해답을 법령을 가지고요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답안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높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16번까지 했고요. 15번까지 했나요?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명입니다. 운명. 참고서 문제집 그 기본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볼 것도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6문제 중에서 반절 뽑아왔습니다. 반절. 그러니까 이제 압축된 거죠. 그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23문제 중에서 또 중요한 문제를 또 반절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반절로. 그러면 10문제 정도로 압축해 드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4문제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압축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16번부터 마무리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